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로레타리아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랑시에르의 5번째 강의입니다. 이미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4개가 있고요. 오늘은 랑시에르의 박사학위 논문인 플로레타리아의 밤. 정말 이 작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랑시에르의 그 뒤에 사유들을 제대로 깰 수가 있어. 이미 예도가 랑시에르의 존재론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무지한 스승, 그러니까 지식의 평등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화, 이미 예도가 했던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해방된 관객, 감각적인 것의 분할, 이런 정치 미학 작품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레타리아의 밤에서 그 사유가 거의 전개되는데, 이것은 이미 랑시에르가 자기의 스승인 알투세르와의, 그죠, 관계 안에서 결별하고 나오잖아. 거기서부터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뭐가 제일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랑시에르가 자기 선생인 알투세르의 자본론 읽기에 참여하잖아. 그 유명한 발리바르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죠, 그죠? 그 철학자도 예도가 한 번도 안 다뤘는데 곧 다루려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알투세르의 자본론 읽기에 함께 참여하다가 알투세르와 결별하면서, 그죠? 이게 70년대 초반이죠, 그죠? 알투세르의 교훈을 내는데 가장 큰 불만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혁명의 주체, 인텔리겐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깨우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랑시에르의 출발점은요,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그가 마르크스를 버리느냐?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늘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여러분들이 깨야 랑시에르의 사유의 전체 맥락의 출발점을, 그죠,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도와 함께 랑시에르의 사유세계를 여행하면서 예도 강의의 특징 중인 철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의 지평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엄청난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플로레타리아의 밤. La nuit de 프롤레타리아의 밤. 부제가 뭔지 알아요? 악시브티 레 우브리에, 노동자의 꿈의 알키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쓰면서, 그죠, 스웨덴의 그 엄청난 도서관을 헤집고 다니면서 바싹 마른 먼지 덮인 고문서들을 파헤쳐서 연구하잖아, 그죠? 랑시에르는 미셸 푸코와는 또 다르게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노동자들의 고문서, 아키브를, 불어로 아흐시브를, 그죠? 해짓고 다니고. 랑시엘의 독특한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알티세르와 결별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면서, 그죠? 그것을 허구를 폭로하는 이런 것들은 역시 알티세르 제자야, 랑시엘은. 그럼 아흐시브가 뭐냐? 노동자의 꿈의 아키브. 이것은 1830년대부터 1848년까지의, 그죠?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노동자들의 아키브를 파헤쳐서 연구하는 거예요. 왜 1830년에서 48년일까? 이건 프랑스의 7월 왕정 시대고 48년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랑시에르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40년대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파헤치지 않고 1830년부터 48년까지 7월 왕정 시대를 추적하여 그 시대에 활동했던 노동자들의 아키브를 파헤쳤을까? 여기서 아흐시브가 뭔지 알아요? 노동자들이 쓴 일기, 노동자들이 기록해 놓은 어떤 시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문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기사들,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갖고 랑시에르는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근데 여기서 독특한 랑시에르의 사유가 나타나는데 마르크스와 대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는 1844년도 얘도 이미 강의를 해놨어. 마르크스 그 시리즈 강좌에 경제철학 수고를 쓰잖아, 그죠? 거기서 노동자 개념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고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키면서, 그죠? 어떤 플로레타리아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 지식인 계급이 있고, 노동자의 개념이 확정되는 그러한 시점인 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노동자의 개념이 확정되는 그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수고를 해체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그 이유는 뭔지 알아? 1830년대와 1848년까지의 노동자의 어떤 그 개념은 마르크스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를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의 집단적인 노동자 개념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노동자 개념을 확실하게 확정한 이전에 뭔가 개념적으로 아직 잠재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 시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뚜껑이 자꾸 열리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르크스의 노동자 개념은 뭐예요? 그 노동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노동자 하면은 노동을 하니까 피곤해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밤에는 잠자는 사람. 응? 개념적으로 확립된 건 마르크스인 거야.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서 그게 확립된 거야. 그죠? 그런데 랑시에르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계급이 있고, 그죠? 그 집단 속에 노동자들을 다 집어넣은 거잖아. 개인의 주체의 해방은 어디에 갔느냐? 아, 이거 완전 새로운 사고야, 그죠? 뭔 말이야? 자본주의 혁명을 통하여, 그죠? 이걸 뒤엎고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의 주체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전체 개념 있잖아. 그럼 노동자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 안에. 그죠? 그 전체가 있고 그 해방이 되면은 그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함께 집합적으로 해방된다라고 본 거잖아. 이거 되게 웃기는 게 그거죠, 그죠? 부르주아가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 계급이 있다. 이런 개념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과연 이 전체 계급이 해방을 가져오는 주체자, 과연 개별적으로 볼 때 그 주체들이 해방을 얻었나? 지성적 해방도 없고, 인텔리겐자가 따로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혁명의 어떤 설계도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래서 그 개인의 주체들이 다 해방된 거야?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노동을 한다. 이런 노동자 개념. 과연 마르크스의 혁명을 통하여 그 성공했다고 해도 그 개별적인 주체들이 다 해방된 주체로서 해방을 누렸느냐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이 노동만 하고 산다? 노동의 착취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인간에게 어떤 종합적인 세밀화가 떨어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 노동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투쟁을 통하여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그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이 말은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기의 시간은 가질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한계인 거야. 이 랑시에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어떤 지성적인 해방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봐. 또 지식의 평등을 통한 자기 주체적 해방은 없는 거예요. 공산당 혁명을 통한 임시정부에 의하여 그걸 따라서 맞추어 가서 모두가 다 공동으로 나누면서 잘 산다. 인간이 노동만 하고 살아? 노동자가 노동만 하고 살아? 엄청난 한계죠, 그죠? 이 틀은 노동자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별 인간으로서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혁명이 왔다고 해도 노동자는 노동에 갇힌 인간인 거예요. 엄청난 한계가 있죠, 그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집단적 노동자 계급 전체가 해방된다? 환상이죠. 마르크스의 텍스트 안에서 정확하게 본 거야. 그럼 그 뒤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어떤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조차도 이제는 랑시에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의 계급투쟁에 참여했어. 그 개인의 실존에서 그 개인이 해방된 주체가 되는 거야. 자기가 지성적으로 깨우쳐서, 그죠? 자기의 지식으로 해방된 주체라고 느끼지 않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그 전체 집단이 해방이 된다? 폭력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런 마르크스의 노동자 계급,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묶는 거, 그리고 이 사회를 부르주아 지식인과 어떤 노동자 계급 이 두 개로 나누는 거 거칠잖아, 그죠? 지식 노동과 그 다음에 육체 노동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의 세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노동자, 그럼 우리는 뭐 오늘날도 그래.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지랄을 하는 거죠. 엄청난 한계가 있죠, 그죠? 노동자는 씻으면 안 돼? 노동자는 철학책 읽으면 안 돼? 노동자가 영화 보면서 비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마르크스의 이러한 집단 노동자 계급 이 전체를 해방한다. 그래서 해방이 왔어. 그들은 노동을 통하여 노동시간의 단축과 어떤 임금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더 내려가지 않는 그런 계급이다.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노동자는 노동만 하고 산다? 여러분, 그래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자체가 환상이라는 거야. 랑시에르는 이 문제점을 본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개념으로 확정한 이러한 노동자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의 어떤 전체로 보는 거. 그래서 이 혁명이 온다고 해서 과연
개별적인 주체의 혁명이 올까? 그들이 해방될 수 있을까 과연? 집단적인 어떤 해방이 온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 마음의 해방까지 올까?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마르크스에. 그래서 이 개념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마르크스가 나와서 이 노동자 계급을 확정하면서 노동자는 이렇다라고 개념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시기로 갔던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프랑스의 7월 왕정 시대의 노동자들은 어땠을까 하면서 그들의 일기와, 그죠? 그들이 쓴 시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신문 기사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예요? 마르크스가 정해놓은 것 같은, 노동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노동자들을 보니까 화가를 꿈꾸었던 재단사도 있고, 마루를 고치는 목수, 마루를 까는 목수가 시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고니죠, 그죠? 그 유명한. 그 다음에 재단사도 있었고, 네일을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들은 낮에 노동하고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었어. 노동자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불어의 독특하게도, 이건 랑시에르가 하는 말은 아니야. 독특하게도 불어의 우브리의 노동자의 개념은 열심히 일하는 벌과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노동자가 개미와 벌처럼 일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과연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 해방이 왔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들도 해방됐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해방이 왔다 그래서 그 개인의 마음까지도 해방이 됐냐? 실존적으로 해방된 주체가 됐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전히 노예였어요. 공산당 혁명을 하고 나서, 그죠? 자본주의를 띄웠고, 자본주의 물을 빼면서 임시정부가 나타나잖아. 주체는 공산당원들이었어요, 여러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정의해 놓은 그 노동자 개념은 틀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역사 소설이야. 그런데 일반 역사관하고 달라. 뭐가 다른가 하면은, 역사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추려내잖아, 그죠? 어떤 고문서로부터, 기록 보관소로부터, 아키브로부터 재현을 만들어내잖아. 역사는 그렇잖아요. 근데 랑시엘의 역사관은 이걸 해체해버려요. 랑시엘의 역사관은 미학적 역사관이에요. 이건 뭐냐? 예술가의 상상력, 문학의 상상력을 갖고 역사의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려내는 그러한 재현의 방식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시엘의 역사관은 반역사적이고 반재현적이에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고문서를 뒤져서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학가들이 글을 쓸 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배치하고 시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그 내용을 미학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처럼 랑셰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사용하는 그 미학적 역사관 역시 원인과 결과, 재현적 역사 다 해체돼 버려. 그럼 뭐냐? 등장인물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회적 맥락을 원인과 결과로서 추려낸다면, 그렇다 그러면 또다시 이 노동자들은 감각적 경험으로서의 개인의 주체로서 나타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런 역사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역시 밤에는 잠자고, 그죠? 낮에는 일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동자 개념, 이들에게 꿈이 어디 있어? 그런데 1930년대와 48년까지의 고문서 안에 들어있는 노동자의 꿈의 아시브 안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 개념의 잠재태로서 아직 마르크스주의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역사적인데 미학적이야,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랑시에들은 자기의 철학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자는 노동자들이 없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노동자들은 전부 다가 어떤 노동자 계급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집단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하나도 없어. 다 개성을 갖고 있고, 다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하고, 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다. 이들을 획일적으로 묶어서 동일화 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산 거야. 그게 예를 들어 고니는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시를 썼어. 이 사람은 노동자면서 시인이다, 이게 아니야. 그가 시를 쓸 때나 노동을 할 때나 그 두 개의 시간은 어떤 이 사람이 노동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두 개 다가 이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밤에 시를 쓰고, 밤에 그림을 그리고, 밤에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자유를 꿈꾸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자 개념이 여기 어디 있어? 그죠? 하나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르주아 지식인 못지않는 노동자들이었어. 그런 방식의 노동자 계급을 따로 나누고 분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을 해방적 주체로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마르크스와의 대결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고문서는 어떤 미학적 창조력, 시인의 창조력, 문학가의 창조력과 같이 역사의 고문서를 시공간을 재배치하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랑시에르의 사유는 가히 혁명적이야, 그죠? 응?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야. 과연 여러분 봐봐, 내가 노동자다 이거야. 그럼 노동을 하라 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은 노동만 하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해방이 됐다 그래서 그럼 여전히 노동을 하는 자로서 개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해방이 있겠어요? 어? 진정한 노동자의 해방이 뭐예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족들과 조금 더 잘 보내고 남는 시간에 잠을 잔다? 이런 개같은 노동자 개념이 어디 있냐고. 여기에 무슨 해방이 있어? 해방된 주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지금 랑시에르는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들을 누가 해방시켜? 인텔리겐자야? 아니, 지적으로 평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해방을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노동의 조건이 좋아졌다 그래서 해방을 얻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이 균열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랑시에르는 마르크스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재밌죠, 그죠? 어? 랑시에르의 어떤 그 깊은 사유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죠. 역사는 뭐냐? 역사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연대기도 아니야. 어? 오히려 이러한 인과론적인 어떤 해석, 예를 들면 1948년 혁명이 1947년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 혁명의 주체로서의 어떤 노동자들이 해방이 됐다 그래도 과연 개별적으로 그들의 주체가 해방이 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경제적으로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된 주체냐? 스스로 해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런데 랑시에르가 연구하고 있는 30년대와 48년도의 노동자, 그죠? 어? 그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들이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 프롤레타리아의 낮
개념을 확정했던 마르크스와는 다르게 이들은 밤에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 레브 우브리 노동자의 꿈, 그 꿈의 문서는 경제철학 수고에 나오는 마르크스의 집단적 노동 계급이 아닌 거야. 이들은 스스로 해방되기 위하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죠? 스스로의 해방을 이야기한 자들이었다 이 말. 정말 깊은 통찰이 있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정치에서 그죠? 무슨 당이 나가가 우리는 노동자를 위한 당이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게 집단적으로 뭔가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노동자다. 이렇게 확정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시를 쓰고 스스로 철학책을 읽고 스스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의 꿈을 스스로 해방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여 그 알키브로부터 노동자라고 확정해 놓은 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죠? 그 알키브로부터 재현돼서 이들이 노동자다가 아니라, 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스스로로부터 스스로의 지성을 갖고, 그죠? 어떤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인텔리겐자? 지랄. 그게 아니라 백날 혁명을 통하여 해방이 돼도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아니면 그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교 철학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해방된 주체가 아닌데 마르크스가 설정해 놓은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체의 집단적인 집합명사 안에 그 혁명이 왔다고 해서 전체가 해방된다. 환상이죠, 환상.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랑시에르가 말하는 노동자의 꿈의 아키브는 그냥 역사의 기록 보관 문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시적 상상력을 통하여,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노동자 개인들이 집단적인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들이 그 집단 안에서의 동일성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었어. 노동자 개념 자체가 확정되기 이전에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삶을 영위했다 이거예요. 이걸 예시함으로써 그 이후에 나타난 노동자 개념의 어떤 그 확정을, 마르크스주의적 확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프롤레타리아는 결코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코 일벌레도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개미도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벌도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꿈꾸는 자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낯을 확정했던 마르크스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밤. 잠자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방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사유하면서 생각하고 자기의 실존을 변혁시켜 나갔던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이게 바로 라누이 데 폴레테흐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란 뜻이에요. 이 밤은 혁명의 밤인 거예요. 전체가 해방되는 프롤레타리아의 일어나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어떤 아니면 헤겔 법철학 서문 비판에서 나타나는 그런 함성이 아니라 이 밤은 전체의 해방을 가져오는 사회적 혁명이라기보다 개인의 노동으로부터의 이 밤에 잠자는 게 아니라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고 예술 활동을 하고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위하여 밤에 꿈을 꾸는 자들.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꿈인 거야. 이게 바로 노동자의 꿈인 거야. 엄청난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그죠? 응? 지식계급? 이 랑시에르가 제일 싫어하잖아. 이미 예도가 무지한 스승의 강의를 했잖아. 그죠? 이 계속 해나갈 거야, 랑시에르 강의는. 아니, 지성적으로 평등한데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아니,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러한 집단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진짜 있다 그래도 이들이 어떻게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좋은 철학자죠. 그죠? 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서 다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 노동자. 그럼 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 어떤 개념적으로 확정돼서 사회적인 직업적으로 그를 확정하여 개념화할 수 있는, 우리는 개념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실존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는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확정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수다. 그럼 지가 가르치는 일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무원이야. 그러면 사무일 보는 걸로 그 사람을 확정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적인 집합명사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개념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랑시에르는 그걸 천착해서 마르크스 이전에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리스도교에서 수도사들이 노동을 강조하잖아. 그죠? 심지어는 이 랑시에르의 사유는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까지도 해체할 수 있어요. 노동이 중요하지. 그러나 인간을 그걸로 다 환원시킬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해. 어떤 집합명사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게 해방이 됐다 그래서 그 개인이 다 주체적으로 해방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이데올로기죠. 웃기는 개소리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철학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노동하는 자,
프롤레타리아의 낯을 확정했던 마르크스를 띄웠고, 프롤레타리아의 밤, 꿈꾸는 자, 이 꿈은 집단의 해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해방을 통하여 진정한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랑시에. 여러분 생각해봐. 뒤집어 봐봐. 집단이 해방이 됐다. 내가 개인이 아무것도 노동만 하는데 뭘 해방을 받아?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방이 돼?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를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통하여 사용되었던 그 노동자 개념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해방, 좋다. 개인의 해방이 없는데. 뒤집어서 개인의 해방, 오히려 진정한 혁명을 하는 데에, 응? 그 뒤집은 거야. 이들이 해방돼서 개인이 해방된다. 환상이죠, 이거는. 이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 노동자, 비단 노동자에만 제한되겠어, 이게? 응? 그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남의 노예가 되는 거, 남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여전히 TV 보면서 남들이 말하는 거 오케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스스로 글을 쓰지 못하는 자인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인데, 스스로 자기가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아니 사람은 지성적으로 평등. 이런 것들은 다랑시에르의 사유야.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집단이 아무리 전체가 해방됐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것도 없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해방되나? 응? 이게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재미있었죠, 그죠? 조금 더 조금 얘기 못한 게 있는데, 프롤레타리아의 밤 2를 만들든지 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밤인가.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어떤 고유명사로 확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얼마나 다층적이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방된 주체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시고 스스로 사유하십시오. 예도 강좌 마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